자, 이번 시간은 인수분해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저번 시간 선생님이랑 뭘 공부했냐면 간단한 인수분해를 공부했었지.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라. 그 다음에 혹시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인수분해를 하는 5가지 스텝이 있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 기본편에서 선생님이랑 2가지를 했던 거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3가지를 공부를 해볼 거야. 자, 바로 들어갈게. 자,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으면 묻고 두 번째 혹시 공식인가를 보고 공식 있으면 적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 2개로 안 됐다라는 거지. 자, 그 2개가 안 되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3단계는 이렇게 이름을 뭐로 지을까? 아, 그래. 이렇게 치환이 가능하니? 이런 거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적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자. 문제가 뭐가 좋을까? 예를 들면 중학교 때도 가끔 등장하는 문제인데 역시 고등학교 때도 네, 가끔 시험에 잘 나와. 가끔 나와.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이걸 인수분해해야 돼. 딱 때려봤더니 공통인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막 적용할 공식도 잘 안 보이네. 근데 가만히 째려보니까 말이야, 요 녀석이랑 먼저 연산을 하고 전개를 하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전개를 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아. 보니까 얘랑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 얘랑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해놓고 봤더니 아하, 여기랑 공통인 부분이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내다보고 이제 식을 전개를 한 거지. 1, 3, 2, 4 이렇게. 그런 다음에 공통인 부분이 나오니까 치환이 가능하군. 그래서 치환을 할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x를 이제 라지 a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이 녀석은 그냥 우리가 중3 때부터 많이 봐왔던 그냥 2차식의 평범한 형태가 되고 전개를 마저 다 할까? 이렇게 되네. 2차식. 어디 보자. 곱해서 48 더해서 14가 나오려면 8, 6,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고 a-8, a-6이 되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지. 그렇지. 원래 x에 대한 식이었으니까 a가 x제곱 더하기 x니까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보통 여기까지 대입하고 손을 떼버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야. 인수분해는 끝까지 가야 돼.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까지. 가만히 째려보니까 여기가 인수분해가 더 되네.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1 되려면 3, 2, 마이너스 여기다 딱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최종 인수분해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8 하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지. 자, 세 번째 스텝을 같이 공부했어요. 혹시 치환이 가능한 식이 있는가?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1단계 공통인수도 없어. 2단계 적용할 공식도 안 보여. 3단계 뭘 해도 치환할 게 없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혹시 식을 째려보고 네 번째 스텝 혹시 보기차식이냐? 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자, 보기차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 보고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냐면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어떤 다항식이 뭐라고 설명할까? 지수가 짝수로만 그러니까 온인 거지. 온이 짝수로만 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보기차식이라 불러.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들. 지수가 상수항이랑 지수가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지. 그렇지? 이런 보기차식이라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겠느냐? 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형태는 그게 쉬운 거, 어려운 거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쉬운 형태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형태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3단계로 말할 수 있지 모르겠네. 공통인 부분들 다 x의 지수가 짝수로 되어 있으니까 x의 제곱을 이렇게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x 4제곱은 a 제곱이겠지, 그지? 자, 그렇다면 a의 제곱 빼기 2a 빼기 3이니까 인수분해가 가볍게 되지, 그지? 그래서 a 빼기 3, a 더하기 1 해놓고 마지막 a 자리에다 다시 이걸 집어넣는 거야. x제곱 빼기 3, x제곱 더하기 1.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될 게 없지, 그지? 그럼 여기서 멈추면 되고, 혹시라도 문제에서 개수가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 손 좀 더 대야 돼. x 빼기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까지 써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인수분해를 복소수 범위까지 하세요 라고 하면 실은 여기도 멈춰서는 안 돼. 복소수의 범위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1 역시 얘를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라고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데까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쉬운 보기차 식이었고, 이번엔 좀 시험에 잘 등장하는 보기차 식 문제. 이게 이제 보기차 식의 가장 중요한 유형이죠. 별표 3개. 어떻게 해볼까? 이거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잘 만들어야 되는데 7로 할까? 7x의 제곱 플러스 9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자, 얘랑 어떻게 다른 보기차식이냐면 x의 제곱을 이렇게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9 이렇게 되지, 그지? 근데 이게 x자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패턴인 거야. 아까는 치환하고 나면 x자로 인수분해되는 패턴인 거고. 자, 이런 그러면 보기차식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두 번째 패턴도 실은 이제 치환하면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추천은 치환 안 하고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자, 요령은 잘 들어야 돼요. 4차항과 잘 들어 4차식과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어떤 항을 놓았다 빼줬다 한번 일단 해주는 거야. 자, 잘 들어봐. 먼저 써보자. x의 4제곱이랑 상수항 9를 이렇게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제곱부터 뒤에다가 놓자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뭘 써줄 거냐면 이거 두 개와 같이 더불어서 있으면 완전 제곱식 되는 숫자를 적어볼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뭘 추가해서 이런 형태가 되도록 하는. 근데 x의 4제곱이니까 여기 x의 제곱이 있어야 되겠고요. 9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뭐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거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4제곱 플러스 9에다가 뿔마 6x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거랑 더불어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는 플러스 6x, 그 다음에 식을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나는 마이너스 6x가 제곱이 되겠네. 보기차식이니까. 이런 식이, 이런 항이 필요해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준다라는 거지. 자, 이 다음에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루트 씌운 숫자, 이거 루트 씌운 숫자에다가 곱하고 2배 한 거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면 돼. 이런 다음에 이제 완전 총괄 제곱식을 만들 텐데 이거 두 개랑 과연 어떤 게 결합이 돼야 되겠느냐? 얘랑 결합을 해야겠느냐? 얘랑 결합을 해야겠느냐라는 거지. 자, 봐봐. 만약에 이거 두 개랑 얘랑 결합을 하게 돼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한다면 두 개가 빼기 11, 13, 빼기 13x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만들고 얘랑 두 개를 하면 이렇게 돼서 이 뒤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이 배수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합상이랑 상수항이랑 결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의 모습이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합차공식의 꼴로 만들어지게끔 짝꿍을 지어줘야 돼. 얘랑 얘가 짝꿍을 지어진다고 한다면 완전 제곱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랑 결합하게 되면 빼기 x의 제곱이 돼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합차 형태로 쉽게 인수분해 되겠죠. 이거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 합차 쓸 때 뭐부터 쓰면 나중에 편하다고 그랬어? 이제 차부터 쓰면 편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차부터 쓸 거야. 이거랑 x랑 차 한번 써주고
합 한번 써주고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더 혹시 인수가 되는지 살펴봐야 돼. 근데 가만히 째려보니까 더 인수가 되지는 않네. 이렇게 써도 끝내도 좋고요. 아니면 보기 좋게 내림차순의 형태로 마무리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 자, 4단계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도 해당이 안 돼. 공통인수도 없어. 특별히 한 방에 쓸 수 있는 공식도 안 보여. 치환할 것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보기차식도 아니야. 이러면 쓸 수 있는 5번째 방법. 5스텝. 최종 단계죠. 최종 필살기야. 이걸로 안 되는, 솔직히 말하면 이 5번째 방법으로 안 되는 인수분해는 없어. 그리고 중3 때도 살짝 공부를 했을 거고. 자, 이 5번째. 이것저것 안 됐을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뭐냐?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문자 길어지네. 문자에 대해 내림차수 정리를 해본다. 자, 뭐 문자가 많이 보통 뭐 공통인수도 없거나 공식도 아니거나 뭐 보기차식도 아니고 치환할 것도 없다라는 건 대체로 식이 좀 많이 긴다든지 아니면 뭐 문자가 3개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일 텐데, 어쨌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일단 내림차수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뭐 해라? 그 다음 다시 1단계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공통인수는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공식은 아닌지, 치환할 건 없는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실제로 예를 한번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이해가 될 테니까. 자,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해볼까? 자,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b 빼기 a c제곱 a b제곱 b 세제곱 b 아니야, 이거는 다음 거 설명할 때 한번 써보고, 이번엔 이걸 써보자. 자, x의 세제곱 x의 제곱 y 빼기 x의 z의 제곱 더하기 xy의 제곱 빼기 yz의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자, 일단 되게 길지? 그리고 일단 미술을 봤더니 x, y, z 3개가 등장하네. 자, 일단 공통인수가 다 있나? 없군. 공식인가? 안 보이네. 치환할 게 있나? 안 보여. 보기차식이야? 아니군. 자, 이제 다 4개가 다 해당이 안 되니까 필살기를 쓸 거야. 보기차식이 한다.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쓰는 필살기를 쓸 거다라는 거지. x는 가장 높은 게 3차고 y는 2차고 z도 2차. 즉 y랑 z 가장 차수가 낮네. y도 3차네요. 그러네요. x도 3차, y도 가장 높은 게 3차, z가 차수가 제일 낮은 게 높은 게 2차니까 아하, 차수 가장 낮은 문자는 여기서는 z군.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z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자, 어디 보자. 한 방에 정리를 잘 해볼게요. z의 2차를 봤더니 어디 보자. 여기도 마이너스 x, 여기도 마이너스 y.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있고, 그 다음 이번에는 z의 1차항을 봤더니 z의 1차항이 없어. 나머지는 다 z가 없는 것만 있네. 여기 x 세제곱, 여기 x 제곱 y, 여기 xy 제곱, 여기 y 세제곱. 이렇게. 자, x에 대해서 z에 대해서 렌처처럼 한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뭐라고 그랬죠?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죠. 혹시 공통인수가 있느냐, 치환할 게 있느냐, 공식이냐, 뭐 이런 형태로. 근데 가만히 째려보니까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고, 이 인수분해는 우리 친구도 되게 경험이 많이 필요해. 선생님도 막 어려운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좀 이해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뭐 유형서라든지 뭐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서 인수분해 풀기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스트레스 덜 받을 거거든. 자,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공부 많이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x제곱 묶어. 그러니까 또 여기 x 더하기 y가 만들어지고, 아니 이 뒤를 또 y제곱 묶었더니 또 x 더하기가 y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식이 잘 보여. 해놓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해놓고 봤더니 공통인수가 보이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공통인수로 묶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z제곱, 여기는 x제곱, 여기는 y제곱. 끝. 더 이상 실행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미지수가 3개 또는 복잡하고 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적용이 안 되는 인수분해 형태의 좀 쉬운 모습을 한번 공부를 해봤고, 여기까지가 이제 인수분해 이제 기본 응용이고, 우리 교재에 보면 고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잠시 내용이 다루는데, 이 내용은 저 뒤에 고차방정식이라는 이 수상 저쪽 끝에 방정식 파트에 보면 고차방정식이라는 영역에서 또 한번 설명을 다룰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인수분해 형태니까 잠시 번외로 선생님이랑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한번 공부하고 넘어갈 거야. 고차식의 인수분해. 자, 보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차식이라는 거는 3차 이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한 문자로 되어 있는 고차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기술이야. 우리가 이 아마 앞단원이 항등식 거기서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같은 거 배웠었지, 그렇지? 자, 어떤 개념을 갖다 쓰는 거냐면,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실은 갖다 쓰는 거거든. 우리가 인수정리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F3이 0이라는 건 뭐냐면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0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fx를 x-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도 되는 거고, 그 말인즉 F3이라는 거는 fx를 인수분해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x-3이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x-3이 들어있다는 거는 fx를 인수분해하면 그 안에 이런 인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즉, 그 식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그 숫자를 0으로 만드는 어떤 인수가 인수분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쓸 것이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이라는 어떤 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노란색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화면에. 자, 이 식을 내가 f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봤어. x에다 2를 넣어보니까 1, 7 플러스 6 돼서 0이 되네. 즉, f에다 1을 넣어봤더니 0이 된다는 거는 fx를 인수분해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그렇지. x-1이 들어있다는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알아맞히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결국은 fx를 x-로 나눴을 때 뭐를 의미하는 거니까 0이 되는 넣어서 대입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고, 그 나머지 요소를 찾기 위해서 얘를 조립제법으로 진짜로 0으로 나눠볼 거야. 자, 그럼 개수만 1, 2참 없으니까 0, 7, 6. 그리고 여기다가 1 써주는 거죠? 첫 번째 숫자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곱해서 올라가면 나머지 0 딱 나눠 떨어지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x-로 나누면 여기 목이 오는 자리인데, 목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인수분해가 끝이 아니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fx를 마저 이쪽을 인수분해 마저 끝나게 되면 x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를 우리는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도 하고, 또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또는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차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 그 미지수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는다. 그리고 나서 찾았다라는 거는 그게 바로 인수 중에 하나니까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요소를 마저 찾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선생님이랑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선생님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여기다 x에다가 뭘 넣어야 0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자, fx를 여기다 넣어서 0 되는 값을 찾는 거지. 근데 만약에 fx가 그냥 편의상 2차식으로 할게 쉬운 이런 형태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fx의 값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x의 값들은 이 안이 각각 0이 되는 값들일 거고 봤더니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또는 마이너스 c분의 d인데 이런 값들이 어떤 값들이냐라고 보면 얘를 전개해 보게 되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마지막이 b, d 이렇게 되겠죠. 자, 가만히 째려봐. 어떤 함수식에다가 넣어가지고 0이 되는 x값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분모는 a랑 c 즉 2차항 계수의 약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자는 상수항들의 약수로 구성되어 있네. 즉 우리가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함수식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을 때는 아무런 값이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만약에 fx가 ax의 뭐 4제곱 뭐 bx의 세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빼 마지막이 만약에 f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 있다고 한다면 뭘 넣어야 여기 되는 거냐. 그 x의 값은 부호는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고 분모에는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와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를 넣어봐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마지막이야. 자,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이거 인수분해 안 될 거야. 선생님이 그냥 예를 만들어 본 거야. 아주 쉽게 하자. 진짜 인수분해 되는 거 골라봐야지. 여기 3 해보고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이거. 자, 이런 걸 인수분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뭘 넣어야 0이 될 거냐 보면 x에다 뭐뭘 넣어서 시도해봐야 되냐면 가끔 보면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고 했어. 자, 3의 청창계 3의 약수들 1, 3 상수항 마이너스 2의 약수들 1, 2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자, 뭘 넣어서 시도해봐야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같은 것들을 넣어봐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인수분해를 공부를 해봤고 시간 조금 더 있으면 약간 응용 문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할까? 그래, 한번 하자. 그래, 조금 길어지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합시다. 자, 뭐냐면 시험에 꼭 나오는 인수분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삼각형이랑 연계된 건데 만약 이런 거야. 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유형이지.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인 거야. 삼각형 세 변의 길인 거고 그리고 어떤 방정식을 하나 알려준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까 선생님이 쓰려고 했던 거였는데 AB의 제곱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방정식을 하나 주고 문제는 뭐냐면 AB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를 맞춰보는 문제. 자,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미지수는 3개고 공통인수도 안 보이고요. 공식도 안 보이고요. 보기자식도 아니고요. 처음할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그만 짜려봤더니 A는 3차, B는 3차, C는 2차. 그러니 당연히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겠죠. 선생님 말을 빨리 하니까 꼭 1.5배속 돌려놓은 것 같지 않아? 그리고 C제곱을 묶어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A 여기도 C제곱 마이너스 B 쓴 거는 헷갈리지 않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또 C가 없으니까 이제 C 없는 것들. 근데 여기서 아까 보여준 비슷하네. A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여기서 또 B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아까도 말했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봐요?
경험이 많으니까 나나. 우리 지금 좀 공부 많이 해서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잘 보일 거야.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고 봤더니 공통인수가 보이더라. 이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놓을 수 있죠? 빼놓을 수 있잖아. 그 다음 공통인수 a 플러스 b로 묶어놓으면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는데 a하고 b, a, b, c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니까 a 더하기 b는 양수야. 곱해서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A 더하기 B가 어떻게 0이 되겠어. 그럼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0이 되려고 딱 봤더니 어디서 많이 봤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이 되어야 되고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아하 중3 때 봤던 피타고라스구나. 즉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문제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 그래도 여기까지 열공합시다.